안녕하세요. 한국사 일주일이면 오스틴 파워만큼 한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한능공 공부를 시작한 이유와 공부 방법, 문제 유형까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한능공 공부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먼저 선사시대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구석기죠. 인간은 처음에 어디서 살았을까요? 우리가 기원전 400년경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죠. 동굴에서 살았죠. 옛날 생각하면 처음에 동굴, 그리고 막 살았으니까 막집, 그리고 기술이 없을 때니까 돌끼리 서로 때려서 뾰족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뗀석기. 그리고 우리가 제 나이 또래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오락실에 고인돌이라고 막 주먹도끼 막 던지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기억하실라나요? 그게 이제 구석기. 그리고 유적지로는 연천, 공주, 단양이 있는데요. 요 뒤에 거 전곡리, 뭐 석정리, 수양계 요거는 어려우니까 이것까지는 외우지 마시고 연천, 공주, 단양만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우느냐? 영공단으로 외우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국민연공단이라 하거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이다. 연천, 공주, 단양 연공단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석기는 밑에 먼저 왠지 신석기 신세대 느낌 나잖아요. 서울, 부산, 제주 왠지 신세대 신석기 느낌 나죠. 예, 지역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주거지역으로는 동굴에서 살다가 이제 조금 발전했으니까 움집으로 이사 왔겠죠. 움집. 제가 얼마 전에 고창 고인돌 유적지를 갔었는데 그게 이제 움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외웠습니다. 그리고 구석기에서 돌을 깨서 사용했는데 조금 발전했으니까 돌을 갈겠죠. 그래서 간석기. 그리고 요 간석기, 가락박기. 왠지 가 같은 기억하죠. 이렇게 연결시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빗살 무늬토기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없어서 빗살을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무늬 토기를 제작을 하니까 자꾸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빗살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깨진대요. 저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가 먼저 신석기 시대에 나온 거죠. 그리고 농경 목축이 시작했다. 그리고 청동기의 경우는 뭐 당연히 비파형 동금, 동금이죠. 그리고 철기는 세형, 쇠니까 철기, 세형 동금. 청동기는 세 글자, 비파형 동금. 철기는 두 글자, 세형 동금.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 뭐 이것도 동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리고 벼농사를 시작했으니까 반달 돌칼, 반달 모양으로 이제 뾰족한 그런 돌칼로 벼를 베었겠죠. 그리고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민무늬 토기. 그리고 제가 앞서 1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무늬 토기만 조심하면 돼요. 이런은 신석기입니다. 청동기가 민무늬 토기고 신석기가 이런 민무늬 토기예요. 요것만 조심하면 그냥 점수를 얻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벼농사 시작했다. 반달 돌칼. 그리고 고인돌, 신분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고인돌이 만들어졌다. 족장의 무덤. 그리고 부여 송일국, 부여 송궁이죠. 송일국, 청동기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기는 세형 동급, 거푸집이 아무래도 이제 철을 넣어서 뭐 틀을 만드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명도전, 반량전 요거 두 개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전전, 철기자, 철 느낌 들죠? 철로 만든 화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사시대는 이 정도 하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은 이제 고대 여러 나라. 먼저 고조선부터 볼까요? 고조선의 경우에는 상대부 장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죠. 관직도 몇 개 안 돼요. 상대부 장군. 간단하죠? 그리고 법도 몇 개 안 돼요. 8개. 범금 8조.
8개다. 그리고 부여는 조금 뒤에 생겼다고 봐야 되니까 법이 12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게 이제 일책 12법이라고 물건을 훔쳤을 때 12배 배상한다 이런 뜻인데 그냥 일책 12법, 법 12개, 법 8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만조선, 위만이 국경 수비하러 왔다가 군대가 있으니까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왕이 돼요. 위만, 왠지 좀 간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둔 진번을 복속했어요. 이걸 어떻게 배우느냐? 임진위만, 임진왜란 두 글자를 따서 임진위만 이렇게 외웠고요. 뭐 요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거왕, 왠지 이름부터가 약간 불안하죠. 우거 그러니까 우거구거 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왕금성이 함락되고 고조선 멸망. 예, 고조선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부여는 여죠. 영고, 제천행사. 부여, 영고. 그리고 아까 법이 고조선보다 4개 더 많아서 12개. 그리고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통치기구예요. 사출도. 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용맹한 나라죠. 굉장히 용맹해 보이죠. 고구려 기마부대, 굉장히 유명한 기마부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지방 장가들 이름부터 욕살, 강하죠. 욕살. 고구려 사람들 왠지 욕 잘할 것 같잖아요. 강해 보이고 욕살. 그리고 사자, 대가들도 사자, 강하죠. 용맹하죠. 예,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욕살, 사자. 답으로 나올 때 대가들도 사자, 조이, 선인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오지, 대가들도 조이, 선인을 거느렸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자만 외우시면 됩니다. 용맹한 사자, 욕자라는 사자. 그리고 제가 서부동맹, 앞글자를 따서 서부동맹, 서옥제, 부경, 동맹. 이게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답에서는 서옥제가 있었다, 뭐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서부동맹 이렇게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해의, 네, 고구려는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옥저, 이것도 제가 1편에서 서경석 형님의 위대함을 말씀드렸죠. 며느리는 옥을 좋아한다. 그래서 민며느리제. 그러니까 며느리랑 가정이 화목하니까 가족 공동무덤이 있다. 그리고 옥저, 업군 같은 이형. 이게 지도자인가 그럴 거예요. 지도자. 업군만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는. 업군. 그리고 동해도 같은 업군이라고 같은 이름을 사용해요. 요거 업군은 옥저, 동해가 공통으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동해, 디귿이죠. 당궁. 이것도 당궁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디귿, 당궁. 그리고 책하, 무천은 책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책무, 책화, 무천. 사만의 경우는 시옷이죠. 시옷. 신지, 업차. 저는 신차로 외웠어요. 신차. 여기 시옷, 시옷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요거는 업군만 외우고 요거는 신차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옷, 소도, 신지, 소도.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만이 지금의 김해, 그러니까 가야 부근이잖아요. 그죠? 가야죠, 가야. 그러니까 철이 많이 났죠. 우리 보통 가야에 철이 많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철을 나경회에 쇠를 수출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고대 여러 나라에서 초합축 요약 한 줄로 정리하면, 고조선은 8조, 부여는 12법, 위만은 왕이 되고 우거왕이 망한다. 부여는 부사영고, 고구려는 서부동맹, 옥저는 민며느리, 동해는 당궁책무, 사만은 신차, 소도.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 들어옵니다. 오늘 발해까지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량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대략 5문제에서 8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구려부터 시작을 할게요. 잠깐만요. 여기 포인트 옵션 레이저 포인트로 바꿀게요. 네. 자, 고구려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의 시조가 누굽니까? 우리 송일국으로 알고 있죠? 주몽. 그런데 우리 그 한능금에서는 태조부터 시작합니다. 고구려도 태조, 고려도 태조, 태조 왕건이죠, 고려는. 그리고 조선도 태조 이성계, 고구려, 고려, 조선 다 태조왕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태조왕 옥저 정복했죠. 그래서 외우기 좋게 옥을 좋아하는 며느리가 태조왕한테 먹혔다. 이렇게 외우시면 태조왕 옥저 정복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천 보이죠? 쓰리천 라인 3대 왕이에요. 라인 3대 왕, 고국천왕, 동천왕, 미천왕. 이 셋의 이름에는 천이 들어가죠. 그래서 천 끊어서 외우시면 돼요. 천. 그리고 고국천왕 진대법 실시, 오부. 이거 이제 예전에는 부족 성격이 강했는데 이걸 이제 행정 성격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대법. 그리고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한 번 있죠. 동천왕은 위 강구금의 공격으로 한도성이 함락당했다. 근데 이 미친왕이죠. 미친왕이 삼평과 낭랑 대반군을 추출했습니다. 삼평을 점령하고 이걸 어떻게 외웠냐? 낙서대로였습니다. 낙서대. 자, 진대법 실시하고 동천왕이 혼나요. 광구금한테. 그리고 미천왕이 다시 공격을 해서 낙서대, 낭랑군, 서안평, 대반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 라인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소광장 라인입니다. 소광장. 작은 광장이지만 임팩트는 엄청났던 세 분이죠. 소수임왕의 경우 율령불교 태학, 법과 교육으로 왕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에는 경당이 있었다. 요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같이 붙여 외우세요. 율령불교 태학인데 태학은 뭐 수도에 있었고 지방은 경당.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영락, 만주불판 입설고 뭐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만주불판 입설했죠. 그리고 신라의 군대를 보내요. 5만 명. 그래서 왜군 격퇴. 뭐 영화 범죄와의 전쟁 보면 이런 대사 있죠. 최민식 형님이 하는 너가 서장하고 다 했어. 뭐 이런. 광개토대왕은 다 했다 왕.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은 아버지가 북쪽을 이미 다 해먹었어. 나 다 해먹었어.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수도도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아마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온 거겠죠. 평양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한강을 차지합니다. 광개토대왕이 한강 북쪽까지 차지해요. 한강 북쪽. 여기. 근데 장수왕은 한강을 다 먹습니다. 요거 계로왕 전사 요것도 외워두세요. 장수왕, 계로왕 이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장수왕. 제가 이제 줄을 치야 되는데 이렇게 줄을 하나 치세요. 이렇게 장수왕, 계로왕, 그리고 성왕, 진흥왕 이렇게도 줄 하나 치세요. 나중에 시기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렇게 장수왕, 계로왕 줄 하나 치시고 그리고 성왕, 진흥왕 이렇게 줄 하나 치시고 자 그리고 고구려의 회의가 제가회의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회의. 고구려가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여기 오타 났습니다.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안성 많이 나옵니다. 보덕국왕. 금모잠이 안성을 왕으로 추대했는데 안성이 금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 그래서 신라에서 신라왕이 보덕국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 고구려 역사가 보면 기원전 107년에서 기원 후 668년인데 775년간 나라를 유지를 했는데 775년을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시면 문제 틀릴 일 없습니다. 틀리면 실수고 맞히면 4점 확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야로 넘어갈게요. 가야는 간단합니다. 금강가야 법흥왕 때 망했다. 그리고 대가야 진흥왕 때 망했다. 법흥왕, 진흥왕 이거 요렇게 연결시키세요. 요렇게. 그리고 진흥왕, 성왕 요렇게 연결시키세요. 요거 자꾸 보다 보면 눈에 익어요. 요렇게. 자, 이제 백제 넘어갈게요. 백제 고이왕. 백제도 온조왕이 세우지 않았나요? 근데 여기서는 고이왕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고이왕, 기역, 관등, 공복, 기역, 관등, 공복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드라마에도 나왔죠.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그 지적인 배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왕의 남자에 나왔던 배우 근초고왕. 근초고왕 드라마에도 나왔었죠. 굉장히 유명한 왕이죠.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고당이 사망했다. 여긴 없어요. 소수리방의 아버지입니다. 고구고당이. 요거쯤 들어가겠죠. 시기 문제 요번에 나왔었어요. 요거 고구고당 요 문제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침류왕 불교 수용. 소수림왕 불교, 침류왕 백제 침류왕 불교, 그 다음에 신라 법흥왕 불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백제와 나머지 왕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앞 글자 따서 비계동 무성무이. 이것도 서경석 형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외우니까 되게 쉽더라고요. 비계동 무성무이. 자, 비유왕은 낮에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계로왕이 죽어, 장수왕한테. 그러니까 동성왕이 당연히 낮에 동맹을 강화하죠. 낮에 동맹 맺고 왕이 죽으니까 낮에 동맹을 강화해. 쉽죠. 그리고 무령왕. 비계동 무성무이에서 무령왕. 요건 어떻게 외웠느냐? 무령왕의 영자가 왠지 22자 같은 거야. 제 눈에는. 영이. 그래서 22담로 파견. 그리고 계로왕이 북에 국서를 보냈죠. 전투 중 사망한. 무령왕은 남조. 여기는 북이, 여기는 남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로왕은 북이, 무령왕은 남조. 이령이 22담로. 그리고 성왕은 요 시옷. 사비부여로 천도를 했어요. 수도를 옮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꿉니다. 부여.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부여. 사비. 비계동 무성무이에서 성왕. 시옷. 사비부여 천도. 시옷. 부여. 남쪽이니까 남부여. 그리고 아까 진흥왕이랑 연결하라 했죠.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연결하라 했죠. 진흥왕, 성왕, 진흥왕한테 죽임당하고 진흥왕이 대가야까지 멸망시켰다. 엄청난 왕이죠. 진흥왕. 관산성에서 진흥한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무왕, 미움이죠. 미륵사. 무왕, 미륵사. 그리고 의자왕, 대야성 함략. 이것도 옛날에 제가 그 드라마 삼국기를 보고 삼국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때 의자왕이 기룡우 그 배우님이셨는데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였죠. 그때 대야성 함락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쉽게 했습니다.
의장 뭐 삼천궁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실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리고 정사암, 백제의 회의죠. 최고회의 정사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660년에 멸망, 그리고 계백의 황산벌. 이건 뭐 알죠? 이거 모르면 공부하시면 안 돼요. 예, 때려쳐야죠. 그죠? 계백 황산벌, 그리고 복신, 도침, 흑지상지. 이름도 다 백제스럽죠? 예, 부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로 넘어갑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죠? 뇌물마립간, 뇌물왕. 뭐로 유명하죠? 김이박 삼성을 썼는데 신라가 뇌물왕 때부터 김심한 왕이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왕권이 강했다. 마립간, 칸이죠. 칸, 마립칸, 징호 사용. 그리고 지정왕, 법펑왕, 진흥왕. 요거 세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지정왕은 신라왕이라는 호칭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했죠. 그리고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시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 제일 처음이잖아요. 신라 요 뇌물마립간 빼고는. 아침에 해가 떠요. 동쪽에서. 그래서 동시전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동쪽에 있는 울릉도를 정복해요. 이사부가. 그렇게 제가 외웠어요. 아, 지정왕 때 동쪽에서 해가 뜨는데 이사부가 울릉도를 정복했다. 동쪽으로 가서.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 호칭 사용. 법펑왕. 왠지 불교, 불교 느낌 오지 않나요? 불교, 율령. 요거는 소수림왕도 불교, 율령이죠. 법펑왕도 불교, 율령. 그리고 거는 상병, 상대등, 병부, 상병 설치.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법풍왕이 금강가에 정복하고 진흥왕이 대가야 정복. 그리고 진흥왕 어떻게 배웠냐? 한국순대화. 이분은 업적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한국순대화. 앞글자를 따서 한강유역 모두 차지. 아까 이렇게 성왕 죽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대가야 정복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순대화에서 국사편찬. 요게 국학이 나와요. 신문왕에서. 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국사, 여기는 국학. 여기는 책이고, 여기는 교육기관이죠. 순수비. 이거 되게 문제 많이 나오죠. 순수비. 그리고 대가야. 제가 얘기 계속 했죠. 대가야. 그리고 화랑도, 세소고개. 그리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이후에 한강유역에서 당항성을 설치해요. 이게 뭐냐? 무역항인 것 같아요. 무역항. 이렇게 외우고 여기서 추가로 울산항을 하나 더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울산항. 여기 있죠. 당항성, 울산항, 정해진 3대 무역항. 네. 여기 당항성, 진흥왕 때. 그리고 이제 글사표가 뭐냐? 수의 군사를 요청하는 이제 글사, 국을 하는 거죠. 군대 보내달라고. 그게 이제 원강이 뭐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것도. 그리고 요 다음에 선덕여왕. 짜장의 근위로 경주에 있는 황룡사 구청 목탑이죠. 황룡사 구청 목탑. 그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백회의. 그리고 나당전쟁.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완벽한 삼국 통일을 위해서 나당전쟁을 하죠. 그때 이제 매소포가 아니고 매소성입니다. 매소성. 육지, 기벌포, 바다. 육지, 바다. 매소성, 기벌포. 그래서 저는 매기 전쟁. 나당전쟁은 매기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춘추. 뭐 다 알죠? 나당동맹 결성했다. 그리고 요거는 영화 항산벌 보면 나오죠. 항산벌.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문무왕이 김춘추의 아들 문무왕, 삼국 통일을 하죠. 김유신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외사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바깥, 외사정, 바깥쪽을 살피는 기관, 외사정, 이렇게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어수선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외사정을 설치해서 감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드디어 굉장히 유명한 신문왕. 항상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서경석 선생님이 알려준 간만에 신문을 봤는데 999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방송에서. 간만에 신문왕이 신문을 봤는데 999 감은사 만파식적, 그 다음에 구주오소경 구서당 십정. 간만에 신문을 봤는데 999 국학설치. 여기는 국사편차 진흥왕은. 그리고 추가로 상수리제도, 사정부, 김엄도로 인한 진압. 김엄돌이 누구냐면 신문왕의 장인입니다. 장인이 사위한테 반기를 들었어. 그래서 신문왕이 진골들을 숙청해버리죠. 그리고 노급 폐지. 이거는 뭐 따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시옷, 상수리제도, 지방견제, 사정부. 문무왕이 외사정, 신문왕은 사정부. 그리고 노급 폐지. 그리고 신문왕 때 설총이 이두, 하한계. 뭐 설총 이두는 뭐 많이들 아실 거고, 하완계.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해공왕 피살. 해공왕 피살 150년간 왕이 20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웠다는 거겠죠. 그때 김원창의 난, 장보고의 난. 이거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납니다. 그리고 장보고의 청해진 법화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와요. 장보고 같은 경우에 청해진은 뭐 거의 대한민국 사람 고등교육을 받았다면 다 아실 거고, 법화원. 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화원. 이게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3점짜리로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와요. 진성여왕, 원종과 애노의 난. 그리고 설총이 신문왕 때 이두한계라면 진성여왕 때는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갖다가 올렸죠. 진성여왕에게. 그리고 토왕소경문, 개원필경, 해인사, 묘길, 상탑기. 꼭 외워두세요. 저도 해인사, 묘길, 상탑기라는 거는 시험 치기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30회 모의고사를 치는 동안 여기 딱 한번 나왔는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외웠느냐? 채치원, 시무10조, 황소, 개원, 해인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황소, 개원, 해인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새로운 사상 선종, 실천 수행 강조. 선종, 실천 수행 강조. 요 정도 있었다. 요 시기에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성왕, 독서 삼품가. 관리 선발하는 방식이죠. 독서 삼품가. 원성왕, 독서 삼품 관리 선발. 그리고 요거 성덕왕, 경덕왕. 요것도 한번 봐두세요. 성경, 정전직업, 노급은 이때 신문왕 때 폐지했었죠. 근데 경덕왕 때 노급 부활. 이게 다 순서, 시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거 빼고 요 왕 순서 요렇게 간다.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러면 사회 시기 문제 쉽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그리고 신라 촐락문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되게 쉬워요. 문제 나오면. 뭐 이런 문서를 내놓고 이 시대에 있었던 일이 뭐 아닌 것은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당연히 통일 신라죠. 나오면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신라 촐락문서. 이거는 기출문제 뭐 조금만 풀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항성, 울상한, 정해진 3대 무역항 했었고 그리고 여기 문제 많이 나와요. 원효, 아미타신앙, 애무가. 자, 요건 어떻게 외웠느냐? 원효, 아미타신앙만 외우고 원효가 설총의 아버지잖아요. 그 무슨 공주더라? 제가 공주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았죠. 그래서 저는 뭐 방송용으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효는 애무를 잘한다. 그래서 설총이 태어났다. 그래서 무예가 이렇게 외웠어요. 아미타신앙, 애무가, 무예가. 그리고 금강 10대성, 금강산에서 십자군이 대성을 얻었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금강 10대성. 요 정도 말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상, 관음, 화음, 의상, 아죠. 관, 화, 그렇죠? 그리고 영주 부석사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이것도 시험치기 얼마 전에 문제를 푸는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틀렸었는데 영주 부석사를 의상이 뭐 만들었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또 영주 부석사가 나중에 뭐 배흘림, 기법 뭐 이런 게 있어요. 영주 부석사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의상, 관음, 화음, 영주 부석사. 그 다음에 해초, 천축국. 해초, 천축. 지엇, 천축. 요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이죠. 발해 넘어갈게요. 그 신라가 천년 역사라고 하는데 너무 짧게 해도 신라 문제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것만 외우면. 제가 장담할게요. 자, 발해 무문선. 요 세 항만 나와요. 거의 문제는 무문선. 무왕, 무로서 강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문왕이 문치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선왕이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와 문과 선. 자, 무왕은 공격을 하겠죠. 장문후로 산둥지방 공격. 무, 공격. 문, 문물수용. 선, 해동성국. 그리고 연호는 인한, 대흥, 근흥, 인대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인대건으로 외웠습니다. 인대건. 앞글자를 따서 인대건. 그리고 주왕은 삼성육부. 요런 거는 숫자만 외우시면 돼요. 발해 36개. 정당성. 그리고 지방은 5경 15부. 5, 15. 5, 3, 15. 삼성육부. 5, 3, 15. 요 정도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당성. 그리고 주자감, 문적원, 중정대. 요거는 주문중으로 외웠습니다. 주문중. 주자감. 왠지 교육 느낌 나죠? 고려에 가면 국자감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교육기관입니다. 문적원, 문. 왠지 서적, 책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중정대. 감찰 느낌 나죠? 그래서 주문중으로만 외우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주문중. 그리고 솔빈부의 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냥 좀 특이하죠? 솔빈부, 발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영주도, 거란도, 일본도, 신라도. 요거는 최태성 선생님 책을 한번 보면 바로 눈에 쏙 들어옵니다. 외울 끝도 없어요. 의외로 발해는 굉장히 쉽게 금방 외워집니다. 굉장히 쉬워요. 헷갈릴 것도 없어요. 무문선, 36, 정당성, 5, 3, 15, 주문중, 솔빈부의 말. 이거 안 외워도 특이한 말 나오면 그냥 발해다,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영주도, 거란도, 일본도, 신라도 요거는 지도 한번 보면 까먹을 수가 없다. 꼭 최태 선생님 책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삼국. 이제 후삼국에서 견훤. 완산주 5월에 사신. 견훤이 5월 달에 사신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후백제니까 전주겠죠. 완산주. 그리고 후고구려는 처음에 왕근의 개성 거기 도읍을 했지만 태붕으로 옮겼죠. 철원. 그리고 궁의 광평성 설치. 기업. 궁의 광평성. 그리고 요거 공산전투가 대구 팔공산이고 고창이 안동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고창이 지금의 안동이다. 그리고 1, 2천. 공산, 고창, 1, 2천. 대구 팔공산, 안동, 고창, 1, 2천. 요 순서 꼭 알아두시고요. 자, 내일은 이제 고려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쉽겠죠?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일은 이제 고려를 공부해 보겠고, 자, 오늘까지는 공부가 조금 빡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이제 한장식이고, 뭐 일제 강점기를 제외하고는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 3국까지는 좀 빡시게 공부를 하고 이제 조금 복습을 하면서 다음 회차부터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이제 마칠게요. 역사를 즐겁게, 한능검은 빠르게. 지금까지 오스틴 파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